네, 이 12연기 시리즈 마지막으로 12연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체험기에 대해서 12연기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 이야기 자꾸 한다고 뭐 지사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내 이야기를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이야기하니까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2연기의 깨달음과 더불어서 설명할 때 12연기가 초기 가장 중요하다고. 이게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맹구, 우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도 이 인연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한 번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어요, 깨달으면요. 그리고 그 몰입 강도가 온 실존이 다 실릴 만큼 전인적이라 해야 돼요. 그렇게 해 나가야 깨져도 확실하게 깨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역류가 일어나도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네. 빠삐용이라는 영화 아시죠? 빠삐용 보면 거기에 마지막에 빠삐용이 이게 섬에서 유배됐다가 섬에서 탈출할 때 연구를 합니다. 거기 코코넛 들어가 있는 저거를 뭡니까? 가마니를 던져보잖아요. 이 섬은 파도가 이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섬이었죠. 그런데 코코넛을 쫙 던져보니까 어떤 코코넛을 계속 던졌는데 파도에 밀려가 들어와가지고 섬에 부딪혀가지고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박살이 나버렸대. 그런데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7번째 들어오는 파도가 가장 센데 묘하게도 그 파도에 실려 들어온 코코넛은 깨지지 않고 오히려 역류를 타고 파도가 섬과 부딪혔다가 뒤로 물러난 역류를 타고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빠삐용이 7번째 파도를 의식하면서 만들어서 7번째 파도가 들어올 때 코코넛을 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려가지고 코코넛을 타고 있죠. 그래서 파도에 밀려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뒤로 빠지는 역류에 같이 휩쓸려서 섬을 벗어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나라는 중력,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만큼의 역류가 필요해요. 그거를 못 벗어나면은 계속 자기중심적인 그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에고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그 역류가 필요한데 그 역류를 만드는 게 이제 환멸연기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체험을 가지려고 하면은 가장 강한 파도가 역류를 만들어내듯이 가장 강한 체험이 필요해요. 내 온 몸, 마음, 정신이 완전히 사로잡힐 정도의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연기를 통해서 깨달으려면요. 그게 이제 맹구우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눈먼 거북이가 1000년 만에 한 번씩 위로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널빤지에 구멍 뚫린 널빤지 고기에 머리가 쏙 들어갈 만큼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불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가능한 사람한테는, 보통 사람한테는 거의 99%가 불가능한데 가능한 사람에게는 100% 가능한 겁니다. 그게. 묘하게도. 나한테도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내가 있는데,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이제 나는 대학교를 한 2년 더 굽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정신적으로 지쳐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좀 쉬고 싶었어요.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랬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가톨릭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가톨릭 학생회에 있다고 자기 쪽으로 들어와서 자기랑 같이 지내자고 고향 친구인데 자꾸 그래가지고 아 임마 싫어 나 혼자 있을래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이제 저 학생 식당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뭐 이제 서클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이제 쭉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중에 내 눈에 한 여학생이 딱 눈에 띈데 눈에 띄자마자 완전히 그냥 이건 1초가 아니라 찰나도 더 될 속도일 거예요 아마. 생각을 겨를도 여지도 없이 한눈에 온통 빠져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야 그렇게 해서 내 짝사랑은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죠. 나 혼자만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바로 촉입니다. 촉수애 이게 막 저절로 일어났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제끼고 입회비까지 내고 들어갔어요 스스로. 그때 나는 가톨릭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은 3학년이고 나는 1학년이고 물론 이제 정시상으로 들어갔으면 같은 학년인데 그래도 이게 서클 앞에 안에서 선후배니까 이게 불편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저한테 불리한 조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함께 있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이제 그 학생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유지를 했는데 그 어느 날인가 이제 매일 이제 한 번씩 봐야 이제 마음이 만족을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어느 날인가 하루는 안 보였어요. 그 학생이 한 일주일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궁금했죠. 그래서 일주일 후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동안 안 보였느냐. 그래서 우연히 이제 둘이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작정하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차 한잔 하게 돼서 거기서 물었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자기 동생이 있는데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못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특해 보이는 게 이 사람은 꼭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때 드는 거예요. 이게 취.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여학생을 이제 가까이 더 다가가고 또 좋게 보이고 내 마음을 저기 할까 하는 궁리를 밤낮으로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는 그 생각, 가서는 한번 시도해보고 또 퇴짜 맞으면 또 와서 또 궁리하고 이게 유입니다. 이런 생활을 한 2년 정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나 하면 그 학생을 생각만 해도 속에서 멀미가 날 정도로 그 정도가 돼서 더 이상은 방치를 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뭔가 가부 간에 결정을 봐야 되겠다. 이제 얼굴을 맞대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짝사랑하는 관계에서 이게 가장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대답이 뻔하거든, 저쪽에서. 그 대답을 피하고 싶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나게 됐어요. 어느 비 오는 여름에 장마철 요즘처럼.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만나러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좀 얘기하자. 그래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친구. 그 이상은 아니다.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자는 친구로 사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여학생이 한다는 말이 아직 몰랐느냐? 뭘 몰랐느냐? 나는 소녀원 가기로 돼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위에 서클에 있는 애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 혼자만 몰랐던 거예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그게 인연이 됐는데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봤는데 그 여학생 그 너머에 그 여학생이 갈 길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데 그 길과 내가 지금 이렇게 한 여학생에 대해서 목매달고 이렇게 하는 두 개의 삶이 비교되면서 내 삶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요. 저기 비해서. 예, 이게 바로 생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 결단을 하고 만나러 가가지고 대면한. 예. 이게 마지막 용기를 내서
객관적으로 주관적 세계. 그 전까지는 내 주관, 내 내면의 속에서 내 생각 속에 놀았던 거고, 직접 대면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를 어떻게 하는지 물었던 것이 이게 바로 객관으로 밖으로 나온 거죠. 바로 객관의 세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의 대답이 노사였던 거지. 그래서 나는 사랑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떠나 보내야 됐죠. 예. 그런데 그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여튼 그러고 알았다. 더 이상은 내가 안 되겠다. 잘 가기를 빈다, 바란다 하고 이제 물러났는데 돌아서 오는데 이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체험을 했어요. 정말 온 세상에 혼자밖에 없는 그 무서움, 공포라고는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도저히 혼자 집을 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친구 집에 가서 그날 저녁을 지냈다가 다음날 새벽에 동틀 무렵에 이제 눈을 떴는데 이제 그 학생이 다시 생각나면서 사랑이 뭔가? 네가 과연 제 학생을 사랑했다는데 그것이 네가 한 것이 그게 사랑이었나? 사랑한다면 어떻게 상대방이 뭘 생각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건 네 주관이 아닌가? 네 감정일 뿐이지 그건 아니지 않는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마지막으로 뭔가 사랑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다. 라고 질문이 들었을 때 그때 생각난 게 그래, 그 학생이 자기 길을, 그 거룩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학생을 내 마음속에서 생각을 지워버리자.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행위다. 라고 결심을 하고 그 학생에 대한 생각을 다 지웠어요. 그 여학생에 대해 충격을 받았죠. 그 다음에 그 여학생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죠. 그게 촉을 끄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여학생에 대한 생각을 지우자 할 때 식을 끄는 거예요. 요거를 달마로 이야기하면은 요게 외식 재현에 해당돼요. 식을 끄는 게 내심 모천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그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여학생에 대해서 2년 동안을 계속 한 사람에게만 집중했는데 오죽하겠어요. 뭘 봐도 계속 그 학생만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날 때마다 그 생각에 올라오는 대가리를 다 쳐버렸단 말이에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끊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생각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만 끊어진 게 아니고 생각이 끊어지니까 마음이 죽고 마음이 죽으니까 마음에 딸린 감각들, 오간의 감각 행위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지고 막 이 촉감하는데 이 감각 자체가 감은 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의식이. 그 식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그다음 이 육체의 기능 자체도 중지돼 버렸고 마음도 죽고 육체의 기능도 중지돼 버리니까 그다음 몸에 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 몸에 병이 오고, 그다음에 이 여름에 에어컨 켜진 데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게 차가워졌다가 다시 온기가 체온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돌아오지 않는 상태. 그래서 계속 여름 내내 장염을 앓고 가을 되니까 그다음 기관지염 와가지고 석 달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을 앓고 이런 상태, 거의 절망 상태까지 갔죠. 이게 이제 바로 무아 상태입니다. 공이라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찾아온 게 그 어둠에 대한 그 두려움, 그거는 공포는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지경이 되면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방황을 하고 내가 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내가 지금 미쳐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찰나의 마지막 순간 나도 모르고 모르는 사이에 불현듯이 어느 날 빛이 터졌어요. 어느 날 이제 우연하게 이제 피정을 들어갔다가
피정을 끝내고 마지막 날에 누군가 나눔 이야기할 때 그 소리를 들리는 순간 눈에 보이고 귀가 열려서 보고 듣고 하는 행위가 열리는 순간 속에서 빛이 터져 나왔어요.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온 천하가 다 환하고 온 천하가 생명으로 가득 찬 그 빛을 체험하고,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각성, 그 다음에는 성경에 대한 깨달음, 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면서 지금까지 왔던데요. 자, 이걸 통해 이제 12연계와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요. 이게 촉수의 치유 샘노사까지는 다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가지고, 노사로 인해가지고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위에 보이죠. 계기가 돼가지고, 이게 역류가 일어났죠. 끊어버리는 역류가 일어났고, 환멸연기가 발동하고요. 촉을 끊고, 식을 끊고, 공에 들어가 본 거죠. 자, 이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 앞에는 뭐냐, 이게? 이 앞에는. 어떻게 해서 촉이 됐느냐. 그 여학생이 하필이면 왜 그 여학생이 한눈에 반해가지고 온통 내 마음을, 내 몸과 마음을 거기에 올인했느냐. 이유가 있겠죠, 내 앞에. 이걸 나중에 이제 수도자가 돼서 이렇게 이제 뒤를 살펴보면서, 수도자는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열흘간 피정을 하면서 자기 삶을 돌이켜봐야 되니까요. 그때 보니까 과거로부터 그 인연이 있기까지 그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끝나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사춘기 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쭉 계속해서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그게 뭐냐. 영화 본 거. 옛날에 영화, KBS에 명화극장이 있었잖아요. 최초로 영화를 통해서 서양의 문명, 문화를 접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아름다움들, 미에 대해서 이제 교육받은 셈이에요. 미인들도 여러 가지 유형의 미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유형의 미인들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내가 좋아하는 이상향의 미가 어떤 것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게 발동하면서 그게 딱 맞았다는 거죠. 그 시기가 바로 나도 모르게 그걸 영화를 보면서 6년간 보면서 나름대로 시기 형성됐고요. 그게 내 몸과 마음을 지배하면서 인연을 만나니까 그게 터진 거죠. 열린 거죠. 이렇게 해서 만나지니까 결국 쭉 들어보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가 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12연기에 대해서 깨달음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고 어떻게 준비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반전을 일으켜서 그 역류를 통해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거 이제 좀 설명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함격은곤 절단 중류 수파 충랑이라는 운문 3구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잠시 설명하면은 촉할 때 이게 함격은곤 해당되고 계속 몰입하게 되죠. 예. 노사에서 절단 중류가 일어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역류를 타고 이제 이렇게 수파 충랑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나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운이 좋았죠. 예. 여러 가지 보면은 여기에 돌이켜 볼 때 잘못 판단하고 잘못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판단을 노사에서 잘못 판단할 수 있죠. 뭐, 그럼 뭐, 여자가 너 뿐이냐? 좋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져가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잘못 갈 수 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돌아오고, 그런 생각을 판단해가지고, 나를 끊는 계기로 삼았다 하는 거는 내가 했다기보다도 하나의 어떤 계기가 이제, 나도 모르는 어떤 은총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만나는 계기, 인연을 그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애를 쓰고 그 대학에 들어간 것 자체도 하나의 인연이고, 돌이켜보면은 인생 전체에서 이 사건을 위해서 준비되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체험을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내가 12연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설명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눈을 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